예, 아유, 분위기가 너무 슬프죠. 좀 분위기 바꿔서 힘내고 다음 코너 출발하겠습니다. 뉴스쇼 월요일의 코너 7선 클래스. 지금 두 의원도 앞에 인터뷰를 들으시고는 조금 먹먹해 하시는데 기운 내세요. 예, 예. 김경엽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김경엽 의원 오셨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7선 클래스의 우리 국민의힘 쪽 패널이셨던 김기현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가 되셨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스페셜 게스트가 나오셨습니다. 국민의힘 3선 조혜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저기 김기현 원내대표 잘하고 계세요? 이제 며칠 안 됐지만은 잘하고 계시고 또 잘할 줄로 믿고 있었습니다. 더 오늘 잘할 지금 수 있도록 두 번째 우리, 아닌가요, 이게? 지난번에도 예, 한번 네, 예. 지난주도 스페셜 게스트. 우리 김기현 원내대표 더 잘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아마 여기에 나오시면은 원내대표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조혜진 의원님도 예. 여기 나오셔서 잘 되지 않을까요? 당 여기 대표가 돼야 되는데 지금 당 대표 지금 출마했는데 그러니까요. 여기 나오시면은 잘 되는 전례가 많습니다. 저도 원내대표 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예.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는 뉴스쇼 월요일의 코너 7선 클래스. 앞에서도 제가 소개드렸습니다만 오늘이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되는 딱 그날입니다. 잠시 후 11시부터 문 대통령 특별연설 기자회견도 예정이 돼 있는데 우리도 7선 클래스에서 4년 평가를 좀 하고 가죠. 먼저 민주당 김경엽 의원님. 예, 우선 문재인 정부 4년 공과를 다 좀 봐야 될 텐데요. 우선 성과라고 하면은 박근혜 정부 때의 국정농단으로 망가졌던 나라를 바로 세우고 권력기관 개혁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실패한 낙수 효과에 의한 경제 정책 과감하게 폐기하고 소득 주도와 혁신 경제로 경제 성장의 기반을 탄탄히 다졌고 그 결과 이제 코로나 위기에서도 세계 방역의 모범국 그리고 경제를 가장 선방한 나라 그 세계가 인정하는 성과를 낳았다는 건 가장 큰 성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마 과거의 메르스 사태 때 보면은 우리가 정말 방역의 후진국에서 네. 이제 확실한 시스템을 갖춘 방역의 모범 국가로 올라섰다는 건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보고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경제도 지금 현재 K 뉴딜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면서 사상 최대의 벤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경제 규모도 10위권 그러니까 지금 두 단계 올라서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로 올라 GDP 수준이 진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코로나 위기에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가 신용 등급이 무더기로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상 최고의 지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일본보다 더 높으니까요. 신용 등급이. 네. 그다음에 이제 1인당 GDP도 G7 국가였던 이탈리아를 추월했고 그리고 구매력 기준이 반영된 1인당 실질 국민소득도 임진왜란 이후에 최초로 일본을 넘어섰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성과로 보입니다. 김 의원님이 칭찬하시다가 이거 다 끝날 것 같아요. 네. 오늘 코너가. 저는 이제 좀 반면에 이제 약간 좀 저기에서 좀 부족한 면들은 예. 그동안에 핵전쟁의 위기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일정 정도 진전은 됐지만은 하노이 노딜 이후에 지금 현재 멈춰 서 있는 상태. 남북 문제. 그래서 이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좀 계속 완성하고 가야 될 과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장 어려운 층 자영업자 네. 그다음에 청년층 일자리 문제이 지금 현재 이 문제는 가장 좀 집중해서 풀어야 될 네.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점수를 준다면 A부터 F까지? 저는 역대 아마 정부 중에서 가장 그래도 성과를 많이 만들어가고 있고 향후에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 기틀이나 이런 이런 방향들을 제대로 잘 짜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는? 점수요? 네. 한 80점. 점수로 80점 정도. 네. 오케이. 자, 조혜진 의원. 정부가 잘 되면은 나라도 잘 되고 국민도 잘 되는 거기 때문에 당을 떠나가지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정부가 잘 되는 거는 좋은 일인데 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그 촛불 민주당에서 하는 표현들 하면 촛불 혁명으로 출범을 하고
취임 직후 지지율이 뭐 80% 이상 뭐 고공행진을 했던 게 벌써 4년 전인데 4년이라는 세월이 얼른 지나가 버렸고 퇴임 이제 1년 남은 시점에서는 그동안의 출발이 그렇게 뭐 대단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열성 지지자들이 그렇게 뜨겁게 성원해오고 지지해온 거에 비하면은 결국은 문재인 정부도 역대 정부가 가는 길 비슷하게 가는 것 아닌가.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으로 20%대를 찍었습니다. 지난주엔가. 예, 깼었죠. 예, 그리고 그 집권당 민주당 지지율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밑돌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이제 보통 말하는 이제 레임덕의 이제 판단 기준이 그런 겁니다. 거기다 요 직전에 사실 재보선에서 민주당 역사상으로 보면 유례없는 서울 지역에서 유례없는 그런 그 심판 선거를 이제 맞은 거고 네. 그 직후에 당에서는 새 지도부가 앞으로 남은 1년 동안의 국정 주도권은 당이 행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선언을 했는데 네. 이런 것이 결국은 약간의 모양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지만은 역대 정권이 갔던 길 비슷하게 가는 것 아닌가. 하산길에 접어든 레임덕 대통령에게 전하는 고언 이러면서 어제 기자회견 하셨더라고요, 조 의원님. 예, 그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레임덕에 접어드는 역대 대통령의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수많은 4년 동안 수많은 실험도 하고 시도도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번에 재보선에 드러난 민심은 지난 4년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한 것 아닌가. 근데 남은 1년 동안 그거를 어떻게든 개선할 건 개선하고 치유할 건 치유하고 해야 되는데 예. 갈 길은 멀은데 해는 저물고 마음은 조급하고 네. 참 대통령 고민이 많으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하산길이 좀 가파를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기조대로 하면 가파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냥 엑스레이를 밟으면서 마구 이제 하향 밑으로 내리닫는 그런 형태가 될 거고 그런 기조를 조금 손을 보면서 방향도 조금 조절하고 스피드도 조절하고 하면 그래도 소프트 랜딩의 기대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예. 그런데 그게 쉽겠는가. 당장 인사 부분만 하더라도 이번 그 정권 심판에는 인사에 대한 불만도 있을 텐데 마지막 인사인데 이번이 사실상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실 건지 뭔가 방향 전환에 이 그 조짐을 보이실는지 네. 그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점수 아까 김경엽 의원은 80점 주셨거든요. 조혜진 의원은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제가 점수 매기긴 그럴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사실 재보선 때 국민들께서 점수 다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참패였는데요. 그러니까 그 점수죠. 민심의 점수는 그 점수죠. 낙제입니까 그럼? 그걸 그대로 성적표를 받아들고서 남은 1년 동안에 어떻게 이걸 만회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하. 자, 지금 자연스럽게 이제 인사 문제로 넘어오게 되는데 오늘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마감일이에요. 어떻게 또 4주년 되는 딱 그날이 맞춘 듯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마감일입니다.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김경엽 의원님, 지금 당내 기류는 어떻습니까? 오늘 의원총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고 판단한다라는 거고요. 아직 그럼 기류가 이쪽이다 저쪽이다 잡힌 게 없습니까? 예, 아직 그건 잡힌 건 없고요. 그러나 청문회 과정에서 그동안에 쭉 제기됐던 의혹들 중에서 상당 정도는 이제 해명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좀 남아 있는 것 중에서 좀 실질적으로 이 정도를 가지고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공직을 수행하는데 이 문제가 없겠는가라는 정도를 판단하는 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우리 뭐 속담에도 뭐 먼지 털어서 안 나올 사람이 어디가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네네. 그 먼지의 굵기가 과연 공직을 수행하는 데에 이게 지장이 있겠는가라는 문제는 좀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 그런데 먼지가 이제 너무 커가지고 무거워가지고 허리를 못 펼 정도냐 아니면 있는 듯 없는 듯도 모르게 살짝 뭐 비듬 정도냐 이렇게. 그런데 이제 하나는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가 어떤 도덕성 기준이나 이런 게 점점 공직자에 요구하는 게 높아지고 있어서 그런 면들도 충분히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아마
의원총회를 해봐야 네. 일정 정도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반이란 얘기인가요, 지금? 분위기는? 그 뭐 퍼센테이지로 얘기하긴 그렇고요. 아니, 그러니까 딱 퍼센테로 50, 50은 아니지만,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 쪽의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한 명, 두 명 모든 정도?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고 봐야죠. 그래요? 열려 있다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제기된 의혹들 중에서 아직 해명이 안 된 부분에 대한 것이 도덕적으로 과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심각하냐.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공직을 수행하는데 적절한가의 문제. 예. 이런 게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좀 그 조사나 파악이 아마 실제로 좀 당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예. 질문을 왜 자꾸 드리냐면은 전에는 국민의힘에서 반대했더라도 사실은 이제 이 정도면은 문제 없다라고 사실은 굉장히 자신 있게 말하면서 민주당이 가는 분위기였다면 지금 김경합 의원은 오늘이 채택 보고서 채택 마감일인데도 일단은 모든 게 열려 있다 쪽이라는 게 좀 변한 느낌이어서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제 인사청문회를 해보고 예. 해명이 안 된 부분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당 내부에서 이런 정도를 가지고 실제로 공직에 적절한지의 여부들을 한 번씩 판단을 해왔는데요. 네. 그래서 도저히 이건 좀 너무 심각해서 안 되겠다 싶으면 당 차원에서 실제로 사퇴를 시키는 게 맞고요. 예. 그렇게 하고 또 뭐 당은 또 그렇게 해왔고 당연히 또 오늘도 아마 그런 원칙 속에서 진행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민주당이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또 임명을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낙마시킬 문제들은 사람이 여전히 없었으니까.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혜진 의원님, 그 비듬이냐 돌덩이냐 그거거든요. 어느 예. 쪽이라고 보세요? 민주당은 좀 무게의 부담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김경엽 의원님 말씀 들어도 그렇고. 그런데 이 대통령께서 그 민주당의 기류를 어느 선까지 받아들이실 건가 하는 게 이제 관건인 것 같고. 민주당 기류가 전에와는 좀 다르다고 느끼세요? 지금 인사청문회 예, 후에 좀 부담을 분위기가? 느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이번 사실 재보선의 민심을 가장 직접적으로 예. 느끼고 있는 거는 이제 당인 것 같고, 네. 이제 대통령 임기 1년 남았기 때문에 청와대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당이 주도하겠다는 데 대해서 또 그거를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 문제가 시금석이 되겠죠. 이 시금석이 인사 될 문제를 거라고 보세요. 최종 결론을 어떻게 내리느냐가 네네. 남은 1년 동안에 국정 인사를 포함해서 국정 주도권의 이 당의 주도적 역할을 네. 받아들이느냐, 대통령과 청와대가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끝까지 청와대가 키를 쥐고 갈 테니까 당은 따라오라, 아니면 뒷받침해달라, 이 기조로 가실 건지 그 시금석 중에 하나가 이 인사에 대한 최종 결론, 대통령의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일 것 같고, 저희 당은 알려진 대로 박준영 후보자, 임혜숙 후보자, 노희영 후보자에 대해서 자진 사퇴 아니면은 임명 철회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정의당도 그 중에 두 분은 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네네. 이 세 분이 기존에 대통령께서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했던 29분하고 비교할 때 특별히 그렇게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 29분 우리가 반대했던 분들하고 유사한 수준의 문제가 확인이 됐는데 네. 우리가 관심 갖는 거는 대통령께서 29분 임명 강행한 것처럼 이 세 분도 또 계속 마지막 인사도 임명 강행하실 건지, 아니면은 그 29분 인사 강행한 거에 대한 최소한의 성찰이 있어가지고 마지막 인사는 그래도 지난 4년 동안의 인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민심을 받아들여 가지고 좀 보완하고 수정하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런 모습을 한두 명 정도는 임명 철회나 아니면은 자진 사퇴 유도를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 그러니까 바람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기대 반 예상 반. 그래요. 예. 지금 아니면 그렇게 네. 되지 않 최소한 한두 명을 낙마시키지 않으면 총리 임명 동의안까지 연계해서 압박하겠다. 네. 국민의 입장이 이거더라고요. 김경엽 의원님.
그 공직 후보자를 마치 무슨 엿장사 엿바꿔 먹듯이 이러가 저거 연계시켜서 바꿔 먹고 이러면 안 되고요. 엿이 아니다. 예, 공직 예. 후보자가. 그건 각각의 공직 후보 수행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죠. 그걸 어떻게 인사를 갖다 그렇게 연계해서 누구 안 해주면 누구도 안 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법제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아직까지 인사할 때 뭐 다 강행이라고 하는데 다 강행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동안에 국민의힘 쪽에서 그동안에 그만큼 인사 문제에 대해서 반대가 심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근거 없이 의혹 제기를 한 게 너무 많았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실질적으로 그 청와대에서 조사한 것들을 근거, 그다음에 당에서 조사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사실 여부들을 다 판단을 했고, 그리고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 사퇴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왔고요. 뭐 무조건 뭐 그냥 강행이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 뭐 위장 전입 문제나 네네. 뭐 이런 문제들이 도자기 있는데, 뭐 밀수 예, 이런 뭐 것들. 논문 뭐 논문. 근데 뭐 밀수도 보니까 전혀 좀 사실하고 좀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예, 전혀 좀 다른 문제인데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그 정도를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썼다는 걸 이해하지 사실 못하는데. 여부를 먼저 명확하게 규명하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조사한 기록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오고 있고 예, 예.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인지를 판단을 하고 있는데 가령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건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거죠. 과거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같으면은 지금 나와 있는 이런 하자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임명하는데. 예, 이보다 훨씬 더 심한 사람들도 다 임명됐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눈높이가 점점 더 공직자에 대해서 엄격하게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해야 될 시기이다. 그런데 이제 하나는 우리가 좀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네. 이런 데에 대한 기준들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장 전입도 그런 거 아닙니까? 해외 장기 출장 갔을 때 주소지를 둘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전입 신고를 해두는 경우. 그다음에 아니면은 뭐 자기 학교 문제나 내지는 네네.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 네. 이제 경우들이 여러 가지 다를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경우들을 판단을 해서 실질적으로 공직 수행에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박준영 장관 후보자 도자기 1250점 밀수 의혹 같은 거는 따져보니 그 결격 사유까지는 아니라고 보신 거예요? 민주당의 판단은? 지금 보니까 이제 내용은 네. 그러니까 이제 왜 공간에 예. 파견 나가서 이제 가족 전체가 나가서 살았던 시절에 예. 그 부인이 그 이제 쭉 그 집에서 쓰는 여러 가지의 도자기 종류들을 네. 실제 사용 용도로도 있고 아니면 취미 삼아서 수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제 장관의 해명이죠. 예. 팔려고 그래서- 의도했던 건 아니다. 예. 근데 와서 팔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근데 이제 가격들을 이렇게 봤더니 아주 고가품은 없더라고요 또. 아주 이제 보니까 그런 건 없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사를 다시 들어오면서 이삿짐이랑 같이 들여왔다는 거고 네네. 실질적으로 그걸 밀수로 봐야 될 거냐. 근데 이제 그런 문제는 좀 그 판단이 좀 신중해야 될 문제다라는 알겠습니다. 거죠. 만약에 정말로 이게 밀수였다 그러면은 당연히 공직 후보자로서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그거 판매하는 순간 밀수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실질적으로 집에 이제 이삿짐을 들여와서 예. 사용을 하다가 예. 아니면 집에서 쓰다가 실제로 집에서 쓰다가 필요에 따라서 내 이제 헛 물건들 내놓기도 하고 또 새로 사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정도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사실 이득을 벌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야. 그러니까 거기서 뭐 집에서 살다가 보면은 한두 개 중고로 팔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면 카페에다가 그걸 전시해놓고 가지고 팔았으니까 알겠습니다. 밀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예. 샹들리에 8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 눈높이에는 조금 지금 부적절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대신 의견을 전한 거고요. 조혜진 의원님. 그 행위도 문제지만은 박준영 후보자의 해명도 또 문제를 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이 사례를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해외 공간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외무 공무원들 전체가 해외 공간에 나가면 이런 일이나 하고 있나 하는 그런 그리고 외교관 특권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 하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을 그 1250점이나 되는 자기류를 갖다가 생활용품으로 썼다고 박준영 후보자가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뭐 취미 생활도 있었고요. 예, 그 사람들이 아방궁에서 생활했나 그 1250점이나 되는 물건이 공간에서 어디에 그런 그 생활 그 수요가 있나 하는 그런 그 비판이 있었는데 이 비슷한 사례가 대한항공의 그 임원으로 있는 조현아 씨가 유사한 사례인데 조현아 씨는 실형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 다만 해수부의 그 노조에서 예. 공무원 노조에서 예. 박준영 후보자는 청렴한 리더고 30년간 해양 분야의 전문성을 쌓은 전문가다. 이 예. 점을 좀 높이 평가해서 임명해달라 이런 입장을 주말에 냈더라고요. 노조 입장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박준영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박준영 후보자의 해명을 보면은 예. 의식이 진짜 아방궁에서 살은 분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해명을 해서 오히려 민심을 더 사납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게 그동안에 그 29명 우리가 저 후보 부적격 판정을 한 게 우리만이 아니고 정의당도 상당 부분 같이 했고 정의당 알겠습니다. 대선 호투에도 올랐는데도 음. 문재인 대통령이 29명을 강행 처리해서 그래서 이번 마지막 인사를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실 건가, 끝까지 그 방식으로 가실 건가, 마지막엔 그래도 민심을 받아들이실 건가, 그래서 주목받는 겁니다. 민주당이 좀 골치가 아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저도 이제 청문위원이 아니라서 예, 사실 이제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가 이제 이 하는 정도를 사실 정확히는 사실 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의원총회 해보면은 네. 청문위원들의 보고나 네. 이런 것들을 보고 좀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 눈높이도 생각해가면서 능력도 생각해가면서 여러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여부고요. 그럼요. 예. 예, 신중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두 분과의 7선 클래스, 사실상 6선 클래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경아 네. 의원,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